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0번째 시간이고요.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에 대해서 금융권 대형주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다만 이게 커버드 콜입니다. 어쨌든 이게 위클리,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커버드 콜이 아닌 게 아니라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커버드 콜이에요. 근데 여기서 타겟의 의미도 있고 위클리도 의미가 있는데 뭐 뭐 매일 그 옵션을 파냐, 그다음에 주 단위 일주일 단위로 옵션을 파냐, 아니면 먼슬리로 파냐,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커버드 콜이라는 거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런 커버드 콜에 좀 단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제가 아는 나름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블로그 와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니까 10번째 거 보시면 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고요. 그리고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고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거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매수한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에 대해서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보면, 제가 이제 이거 오늘까지 해서 이게 월, 화, 수, 목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씩 매수한 거죠. 한 개 산 것도 있고 두 개 산 것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기존에 샀던 거하고 합쳐서 나온 거고, 어쨌든 오늘까지 합산한 요번 주 합산해 보니까 20개 정도 됐네. 전체 20개 산 거는 사실 아니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건데 한 개 추가하고 두 개 추가하고 한 개 추가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전히 1,000원이 안 되네요. 안타깝지만 곧 되겠죠. 월말 배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13일이잖아요. 아시겠지만 12일까지 해서 이제 맞죠? 12일까지 해서 그러니까 월중 배당은 이제 마감이 됐죠. 마감됐고 배당락됐고 그다음에 선언이 되고 하면 17, 18일 내 돈 들어오겠네요. 쏠이 좀 하루 빨리 들어오고 18일 날은 나머지 타이거나 그다음에 플러스나 라이즈나 이런 것도 들어오겠죠. 그렇게 좀 받아보시면 됩니다. 배당을요. 그래서 이 배당을 제가 한 주 샀습니다. 잠깐 볼까요, 밑에? 오늘 한 주, 그렇죠? 2월 13일 한 주 매수했고, 얘는 사실 오늘 처음 매수한 거고요. 매수 목적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금융 쪽이라서, 특히나 고배당이라고 써 있고, 여기 고배당 써 있는 것처럼 뒤에 커버드 콜까지 붙어 있으니, 좀 배당을 좀 많이 주겠다 싶어서 좀 확인해 보니, 얘가 2024년 12월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출시되고 나서, 처음 배당을 2월 4일날 이제 줬는데, 요때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185원이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게 아마 1.9%? 한 2% 정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고배당인 것 같아요. 이게 고배당에다가 커버드 콜이니까 이게 이 정도 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만큼 많이 났고, 얘도 아마 출시된 월에 조금 더 일수가 더 더해져서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정식으로 한 30일 단위로 이렇게 만약에 지불되게 되면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배당률, 그러니까 요 금액 자체는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85원이 아니라 한 150원, 140원 정도 될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걸 오늘 한 주 매수했고, 하나도 없었는데 한 주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9,760원에, 원래 이게 마감을 보니까 9,710원에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매수했는데, 어쨌든 그죠? 조금 매수했지만, 50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렇고요. 자, 여기 있는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출시한 지가 3개월 내외이기 때문에 이게 3개월 차트로 좀 보면 시작은 여기서 저점이 아마 9,500원까지 갔다가 1,200원인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얘도 금융하고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금융주하고 이제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금융주의 어떤 흐름의 조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좀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얘도 금리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시작은 아마 10,000원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아마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보유된 ETF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비중이 KB금융이 좀 많아요. 20평. KB금융도 사실 배당 많이 주고 하나도 배당 많이 주고 기업은행도 배당 많이 주는 겁니다. 사실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금융주를 좋아한다 그랬죠. 금융주 개별주를 사는 게 아니라 금융주 ETF를 산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한편으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ETF 종목을 저는 이제 딱 하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는 금융이지, 파이낸스 금융이지만 그죠? 금융인데 여러 가지 사요. 부동산 리츠 쪽도 사고, 그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다음 커버드 콜도 사고, 사실 뭐 대중 없습니다. 근데 사다 보면 이게 계속 보다 보면서 느낀 거지만 좀 중복된 게 이게 점점 눈에 보입니다. 이게 다 중복되지는 않지만 뭐 한 10개 중에 이 종목상에서 10개 중에 7, 8개는 다른 ETF하고도 막 중복되기도 해요. 이게 뭐 배당하고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금융 관련된 종목들에 이렇게 이제 보유 종목들이 생각보다 ETF가 좀 많아요. 그게 금융주를 좀 많이 담고 있어요. 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이제 금융주 안 사야지 그런 건 아닙니다. 금융주가 떨어졌으니까 저는 금융주 산 거고, 내일 되면 또 이제 뭐 다른 종목이 좀 떨어지면 또 다른 거 추가하고 그럴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불타기는 안 합니다. 플러스에서는 잘 매수 안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제 스타일이 항상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 좀 매수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뭐 0.1%든 1%든 떨어지면 그때 좀 매수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10개씩 100개씩은 못 삽니다. 하루에 1개 내지 한 2개 살까요? 아마 그런 심리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이런 종목이 한 10가지 정도의 탑 종목이 좀 있고요. 딱 봐도 얘들은 금융권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안정성은 좀 있죠. 대형주다 보니까, 금융권 대형주다 보니까 배당 안정성은 그죠? 예, 좀 좋은데, 다만 커버드 콜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밑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알고 있는 대로 얘도 하나의 바스켓 안에 뭐 금융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 효과는 뭐 누릴 겁니다. 예,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버드 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커버드 콜을 안 좋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제 말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커버드 콜에 이 단점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저 말고 다른 더 똑똑하시고 더 잘 아시는 분들 방송 보면, 금융권은, 커버드 콜은 주가가 상승하면 커버드 콜은 상승하다가 그냥 옆으로 기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승분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근데 이거 못 따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나 단점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단점은 하락할 때 같이 빠진다는 소리예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한 이만큼 빠지는 것 같은데, 얘 커버드 콜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기분상 그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승은 덜 쫓아가고 하락은 똑같이 쫓아가요. 더 쫓아가거나. 옆으로 길 때는 그냥 옆으로 기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옆으로 길 때도 제가 느낌이에요. 옆으로 길 때도 똑바르게 이렇게 평평하게 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우면서 이게 좀 이렇게 긴다 그럴까? 그래서 커버드 콜의 단점은 이런 단점이 너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커버드 콜을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커버드 콜을 이용하면 최소한의 이제 고배당은 생기니까, 고배당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한 달에 뭐 1%, 2% 정도 배당 주는 건 작은 배당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달에 1%, 2% 준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1%, 2%예요. 이게 12 곱하기 11을 하면 12달이니까, 그죠? 12에서 15%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뭐 작은 배당이 사실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배당이에요. 그리고 커버드 콜도 아까 상승을 다 못 따라간다고 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면 얘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상승 깨끗하게 돼서 다시 상승이 이제 이렇게 갖다 칩시다. 이렇게 가는 그래프는 없지만, 그죠? 그러면 얘는 커버드 콜은 이렇게 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렇게 갑니다. 자, 따라가지만 못 간다 그랬죠. 여기까지 가고, 또 아이고, 그림을 좀 더 이쁘게, 따라가지만 옆으로 긴다 그랬고, 따라가지만 또 옆으로 긴다 그랬죠. 그리고 따라가지만. 그래서 결국은 상승을 요만큼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 제로였으면 요까지밖에는 못 먹는다는 소리예요.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과하게 그린 걸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과하게 그린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타고 가버려요. 이 여기 나머지 상승분들을 못 따라가니까 좀 서운하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얘든 고배당이 있으니까 요런 갭들에 고배당으로 채워져요. 물론 이거는 정석적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의 얘기인데, 근데 분명히 이렇게 가다가도 배당 락이라고 하는 걸 맞으면 얘도 가다가 또 푹 빠져요. 배당만큼.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도 커버드 콜, 저도 이제 이 배당 투자를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이제 제 몸소 체험했고 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100% 이게 맞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하지만 커버드 콜을 하는 단점을 극복하는 장점은 그냥 고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현금을 많이 주니까요. 그리고 물론 그 배당 내가 갖고 있는 ETF가 제로가 빵원이 되겠죠. 근데 그 대신에 그 사이 그 동안 내가 우리가 배당으로 다 뽑아 먹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돈을 맡겨놓고 그만큼의 이자를 조금씩 원금하고 빼먹는 그런 느낌일 테지만 그래도 그게 완전히 마이너스는 계산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얘기입니다. 제 말도 100% 믿지는 마세요. 제 경험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배당 커버드 콜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는 마시고 그냥 주의점으로 저도 제가 있는 이 큰 어떤 종목 안에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샀는 것들도 보시면 느끼실 테지만 여기서도 보면 커버드 콜이 있으면 커버드 콜 아닌 것도 있어요. 물론 요거 가지고만 설명하면 좀 너무 역부족인데 더 있지만 커버드 콜인 게 있으면 아닌 것도 있고 중배당도 있고 중간에 배당하는 중배당도 있고 저배당도 있고 고배당도 있어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배당주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은 강의 이렇게 설명에서는 분기배당 빼고 월배당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잠깐 또 내려가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고 여기 설명은 방금 지금 제가 설명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되게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옵션, 프리미엄 이런 말들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뭐 옵션 계약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옵션. 우리가 선물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설명할까요? 말 그대로 선물이라고 하는 건 이게 위로 갈지 내려갈지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제 설명이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석한 거니까 좀 다르다 그러면 그냥 좀 다른 것 같다라고 그냥 좋은 말 해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건 오르고 그냥 내리는 그러니까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니까 오를 때 베팅 내려가의 베팅 그죠? 오는 거에 베팅 내려갈 때의 베팅 뭐 이런 걸 하면 그 오른 거에 베팅하면 오른 만큼 내가 뭐 어떤 돈을 건 만큼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려가는데 걸었으면 내려가는 데 걸은 거 돈만큼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올라가는 거에 걸었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내가 걸었는 돈을 그죠? 그죠? 손실나는 거겠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그리고 옵션 그러지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떨까요? 저는 이게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얘는 미래에 내가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어떤 열매를 지금에 내가 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지금 당장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래에 갔을 때의 시점에서의 이 취할 수 있는 열매는 지금은 없네요. 그죠? 미래에서는. 근데 그 후에 또 미래에서는 또 이 열매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땡겨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래의 수익을 당겨서 먹는다는 건 달콤하지만 실상 그 미래에 갔을 때는 또 그 전에 그 후의 미래를 또 당겨 먹으니 결국 마지막에는 열매가 없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상승을 끝까지 못 챙겨 먹는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미래의 수익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상승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커버드 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을 너무 집중 투자하지 않아요. 집중 투자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너무 달콤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콤한 열매일수록 사실 뭐 조금 그렇죠. 예. 그거는 또 미래에 가면 또 힘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설명드렸고 어쨌든 좀 커버드 콜은 구조가 복잡한 것 같아서 저도 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하나 고배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긴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또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수 실천하기 10번째 시간이고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 금융권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만 이게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는 건 좀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잘 모아 가보십시오. 요거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성토하시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옮겨놓고 네 고맙습니다.